저때 보면은 이제 5년 후에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5년도 못 채웠고 4년 만에 가게 됐는데 이게 저렇게 주민들한테 얼굴을 내비치면서 들어갈 가능성도 사실은 지금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아마 얼마나 깊은 충격에 빠져 있을까를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대통령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란이나 외환의제가 아니라면은 자신의 임기를 보장받는, 그래서 그 5년 단임제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그런 그 자신감들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되면 여러 가지 그 농단이라든지 이런 국정 폐해가 드러나서 이 5년 단임제의 피해가 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이제 그 주고받았는데, 요번에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이 법치가 얼마나 엄중한가, 그리고 대통령제 단임제 5년이 보장되어 있어도 헌법을 농단하게 되면 이렇게 탄핵될 수 있다라는 무서운 경험을 우리들한테 보여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2007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이명박 예비후보와 박근혜 예비후보의 경선에 있어서 네. 박근혜 후보가 석패를 하면서 양쪽 자켓 주머니에 두 가지 그 선언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승리했을 때 읽어야 될 선언문, 또 하나는 패배했을 때 읽어야 될 선언문이라는 두 가지 준비를 다 했는데, 요번에 이 탄핵 과정에서는 여론도 그렇고 서초동의 율사들 보면은 8대 0이라는 얘기를 제가 숱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용될 것에 대한 아무 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도대체 그 참모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고요. 설사 자신감이 있더라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최고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태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정말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저 참모들도 그렇고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그렇고 여전히 어떤 불통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 인용이 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어느 한 사람도 하지 않고 마치 또 기각될 것처럼 대통령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파면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참모들한테 여기저기 전화해서 재차 확인해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강제 퇴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8년 전 1979년에도 상복을 입고 또 청와대를 떠났어 했었는데 당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두 영예는 16년간 살던 청와대를 떠나 신당동 이웃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함께 이 집을 떠난 지 18년 만에 양친을 모두 여인 채 외롭게 돌아온 것입니다. 네, 79년 12.6 이후에 네. 지금 뭐 사태를 갖고 나서 그렇죠. 11월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네. 한 달도 채 안 돼서 지금 상복을 입고 옛날 살던 신당동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38년 전입니다. 근데 불과 또 38년 만에 다시 또 청와대를 임기도 못 채우고 강제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두 번이나 청와대를 떠나는 심정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그 현대사로 보더라도 비극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더욱더 기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당시에 이제 그 막내 동생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육군사관학교 생도였기 때문에 네. 그 사관학교에 있었고요. 그래서 두 영예만 저렇게 나오는 심정이 얼마나 이제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비극적으로 제 발로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저부터는 흉탄에 부모님을 잃고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탄핵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미처 특히 다 말씀들 하셨지만 이번에도 준비가 미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번에도 돌발 사고 아니었습니까? 이를테면은. 그런데도 이번에도 정말 그 기구하게도 전혀 예상치 안 났던 그런 상황 속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사갈 준비도 삼성동 이사갈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하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 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또 이렇게 두 번째 지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다 보니까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입장에서 좀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요. 일단 대통령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제 받고 있는 월급의 한 70% 정도가 되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옆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비서관이나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뭐 현충원 안장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경호 및 경비만 일단 5년 기본 그리고 추가로
또 5년 연장할 수 있어서 한 10년 정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기념사업회라든지 병원 치료비 이런 것도 다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아예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 문제는 사실 지금 파면이 됐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가 워낙 엄중한 직책이고 굉장히 국가적 기밀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호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5년을 하고 혹시 필요하면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금이나 비서관이나 뭐 기타 뭐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게 되면 누군가 경호 지금 동 때문에 지금 경호동 임차 관련돼서 지금 막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네. 그 외에 이제 누가 또 박근혜 대통령 근접해서 수행을 할 것인지. 근데 그 수행을 할 때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비를 털어서 이제 비서관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뭐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 계속 모셨던 사람들이 진짜 정말 자진해서 들어가든지 그런 것 아니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외롭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박지만 씨도 마찬가지고 박근영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박근영 씨는 뭐 또 불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네. 지금은 이 탄핵 심판은 불복의 여지가 없는 심판입니다. 뭐 이론상 재심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같이 좀 어떻게 이 지금 곤란함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방안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지금 생각하시는 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탄핵이 되니까 이 예우와 관련해서 많은 보도를 저희들도 접했는데요. 예우, 뭐 경호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개인으로 볼 때도 너무나 기구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거를 대통령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역사가 그리고 우리 정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본인에게만 오역이 아니라 한국 현대 정치사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다시 쓰여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어떤 5,000년의 그 고난과 질곡의 역사로부터 경제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다라는 그 긍정적 평가마저도 이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본인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하나 정치 사회적으로 사회가 제대로 균형 잡힌 정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보수 진보 양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보수의 날개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마치도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게 보수 정책이 잘못되고 보수 이념이 잘못된 것